자, 이제 첫 번째 주제, 어제 경기 롯데자이언츠의 8회 투수 운용에 대한 이야기 좀 깊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사실 8회까지는 롯데 쪽이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또 황성빈 선수의 복귀, 또 홈팬들 앞에서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분위기 좋게 흘러갔었죠. 7회까지 이어지는 리드. 하지만 단 하나의 투수 교체 때문에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8회 이제 또다시 악몽과 마주한 롯데자이언츠였는데요. 어제 경기 두산 베어스와의 승부였죠.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7회까지 5대3으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5회에는 한태양의 2루타, 박찬영의 3루타, 레이에스의 홈런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넉 점을 또 몰아칠 수가 있었고요. 7회 유격수 실책을 틈타서 또 귀중한 한 점을 더 추가한 롯데자이언츠였습니다. 이날 복귀한 또 황성빈 선수까지 또 합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죠. 황성빈 선수 어제 경기 5타수 2안타 1득점 멀티히트를 또 기록하면서 복귀를 또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또 8회였습니다. 8회 초 마운드에 베테랑 우왕 구승민 선수를 올렸습니다. 이미 정철원과 정현수를 소진했고 최준용 선수도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 끝에 이제 구승민 선수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첫 타자 정수빈에게 또 결국 볼넷,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포크볼이 또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타석에 이제 좌타자 제이크 케이브 선수가 나왔는데 롯데 벤치 또 김진욱 선수로 교체했죠. 이 카드의 상황, 이 김진욱 선수를 올린 그 상황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시즌 초 선발로 나섰지만 성적 부진으로 2군에 머물던 선수였고 퓨처스에서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김진욱이었냐?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진욱 선수의 커브 케이브가 때려냈고요. 타구는 130m짜리 대형 홈런, 동점이 됐습니다. 사직구장 순식간에 또 얼어붙었다라는 거, 여기에서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승민 선수 그리고 김진욱 선수 이렇게 또 중요한 순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뭐 정철원 카드도 활용을 했고 정현수, 정철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불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두 투수인데 뭐 예전에 구승민 선수의 구위와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8회 구승민 등반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최근 뭐 부상도 있었고 구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를 감독이 제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7회 먼저 등판을 시키냐 8회 등판을 시키느냐를 굉장히 고민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제 롯데의 선택은 정철원을 먼저 등판을 시켰던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구승민과 김진욱 선수가 네. 뭐 남아 있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론적인 뭐 결과기는 하지만 어제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100% 이제 뭐 김태형 감독 비롯해서 투수 코치 벤치의 운영 미스라고도 할 수 있지. 이거는 그냥 내가 볼 때 김태형 감독도 그냥 인정할 것 같아. 어제는 내가 뭐 미스다. 뭐 물론 책임은 감독한테 있는 거지,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아까 어제 경기 사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알려진 소식이 있었죠. 이제 김원중 선수가 사실 오른쪽 어깨 쪽에 살짝 통증이 있어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일단 마무리가 못 등판하는 날이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어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발 홍민기 선수가 5이닝 동안 1실점, 삼진도 7개 잡아주면서 선발 투수가 일단 5이닝을 소화를 해줬으면 남은 4이닝을 이제 불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어제 경기 불펜 투수만 7명이 올라와서 4이닝을 못 먹어줬다. 이 리드를 지키지 못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닝 쪼개기 얘기해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정현수 선수, 정철원 선수를 앞서서 이제 썼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현수 선수도 0.2이닝, 정철원 선수도 0.2이닝. 왜 1이닝 먹이면은 뭐 어디 가시 돋는 병에 걸리신 건지 왜들 이렇게 이닝을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감독들이. 야, 그럼 이제 네가 감독해봐라 이거. 내가 감독하면 그렇죠. 내가 감독해도 급하고 하니까 뭐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니잖아. 감독님이시나요? 이게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몇 번이나 하신 감독님도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1이닝을 못 먹이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뭐 투수진하고 지금은 뭐 다르기는 하지. 다르면서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 그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조합을 항상 고민해요. 코칭 스태프하고 매 경기 끝난 이후에 그리고 경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뭐 코칭 스태프 또 전력 분석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이거는 그냥 감독이 즉흥적으로 뭐
3분의 2이닝만 잘라 이게 아니야. 이건 다 이제 계획이 다 돼 있는 그건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는 여름이 되고 이제 경기가 반 이상이 넘어갔고 어느 정도 이제 순위권 싸움이 좀 더욱더 치열해지다 보니 역시나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쪼개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초에는 크게 그렇지 않잖아. 보면은 그냥 이닝당 뭐 이닝 맡기던지 아니면은 많은 투수들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닝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이젠 다들 급한 거야. 그러게. 모든 팀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삼성이나 이제 롯데나 결국에는 문제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불펜의 미들맨이 한정적이다. 뭐 마무리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또 험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사실 롯데는 정현수, 정철원, 그리고 또 이제 김원중 선수 이렇게 이제 세 명을 좀 믿을 수 있는 선수라고 했을 때,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배찬승, 김태훈, 그리고 이제 뭐 이호성 선수까지 이제 잘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이 필승조 자원을 뭐 땡겨 쓰느냐 아니면 뭐 나중에 쓰느냐 이런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언제 이렇게 필승조를 투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감독님들이 잡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불펜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뭐 키워야 되잖아요. 뭐 사오지 못할 거면은 키워야 되는데, 퓨처스에서 키운다? 퓨처스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기 경험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이걸 키우려면 역시나 1군에 써야 돼. 1군에서 써서 키워야 되는 거지 2군에서 어떻게 키우냐고. 2군은 만드는 거야 그냥.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1군에 어떻게 해서든 눈 딱 감고 그냥 키워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는 두산이 1위나 2위 항상 1위, 2위 이 상위권에만 랭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순위에 있었던 거지. 근데 하지만 지금 롯데는 뭐 연패에 빠지거나 이러면 또 떨어지고 또 그리고 김태형 감독을 모시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구단의 욕심과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거의 접근해 있는데, 여기서 젊은 선수들을 쉽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한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판단이기는 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 이 김진욱 선수를 올린 상황에 대해서 다들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투마카세 다 좋다 이겁니다. 질풍노도 아저씨님 얘기하셨는데, 근데 투마카세 하려면 상대 타자에 맞게 투마카세 해야지. 상위 타선 나올 때 구승민 한 타자, 그것도 볼넷이라고 바로 내려버리고 좌타 케이브에 또 좌투라고 김진욱 올리는 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저는 결국에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시즌 초반에 정현수 선수, 정철원 선수 나오지 않아도 될 시점에서 좀 너무 많이 나온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기들에서 좀 실험해볼 선수들 좀 실험해보고 했으면 뭐 지금보다 승수가 좀 적기는 했겠습니다만, 좀 뭔가 한두 명 정도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정현수, 정철원 선수도 또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앞으로 이제 후반기 생각을 하면 좀 걱정이 된다. 참 김진욱 선수 어제 이제 등판해서 어제도 좀 아쉬운 피칭이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기회를 줬죠. 프로에 입단해서부터. 그리고 많은 기대를 했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고. 잘할 때도 뭐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홍민기 선수가 선발에 들어가서 던지다 보니까 이제 김진욱 선수가 어제처럼 이제 중간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포지션 정리도 정말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강한 구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선수가 제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선발에 더 적합한 투수이기는 하죠. 필승조로 가는데 제구가 흔들리거나 제구가 약점 있는 선수를 어떻게 필승조로 써? 그렇죠. 구위는 좋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정리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롯데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9개 팀들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홈런 이후에도 상황이 또 나아지지 않았죠. 김상수가 이어 던졌습니다만 이미 흐름은 두산 쪽으로 넘어가 있었고 1사 만루에서 박계범에게 적시타 맞고 5대7로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9회 또다시 케이블 선수의 홈런 터지면서 사실상 100기를 들었죠. 5대8로 경기를 또 내주게 말았는데, 이날 투입된 구승민과 김진욱 모두 실점했고요. 시즌 평균 자책점이 10.50 10.00으로 또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감안하면 왜 중요한 순간에 이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뭐 물론 이 김원중 선수의 부상 이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이게 후반이 사실은 경기 후반이 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에 이제 선수들을 좀 끌어다 쓰다 보니까 또 뒤에 이제 쓸 선수가 없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어요. 이제 유강남, 전민재 질책성 교체에 대한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황당 실책에 80억 포수도 트레이드 보석도 예외는 없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제 유강남 선수 또 이제 교체하고 또 전민재 선수도 교체하고 이제 손성빈, 이호준 선수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카메라에 잡히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선수를 질타하는 모습은 웬만하면 저는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카메라 노출이 없는 곳에서 더가웃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물론 팬 여러분들께서 생각 다 다르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야. 근데 내가 진짜 실책하고 잘못했는데 주변 회사원들 다 있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나만 이렇게 혼나고 있는 거 이거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김태형 감독님이 아무리 이제 좀 열받고 이거 당장 얘기해줘야겠다 싶어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해요. 그거를 가장 이제 잘 포장을 하는 게 선수단한테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뭐 포장을 하는데 이 문제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 얘기 제가 잠깐 뭐 전해드리자면 어떠한 그 선수단의 의견을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구단에 전달을 하면은 선수단이 모여서 주장한테 의견을 다 조율을 해서 이제 주장이 이제 전달해요. 이런 내용도 주장이 전달을 합니다. 감독님. 물론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사실 경기 도중에 뭐 교체나 이런 것들은 감독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선수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니 경기 끝나고 나서 호된 질책을 하셔도 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대신에 뭐 보는 눈도 많고 카메라도 있고 하다 보니 이거는 다들 얘기를 해. 근데 감독들도 그걸 알아. 아는데 이 순간적으로 이게 나가는 거야. 너무 뚜껑이 열리니까. 그러고 나서 감독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끝나고 나서 사과해. 선수한테. 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몰입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선수한테 이건 미안하다고 선수단한테 감독이 딱 사과를 해. 그러면 사실 감독과 선수단의 문제는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독도 얼마나 똑똑한 양반이야. 그럼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해는 돼. 나도 이제 유니폼을 벗고서 이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 이해는 되는데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직 아이가 없지만 뭐 주변에 아이 키우시는 뭐 형님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한테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훈육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도 속된 표현으로 빡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할 때가 있대요. 약간 저는 감독님도 그런 때가 있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감독님도 다 뭐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고 다 아빠인데 감독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아이들의 또 아빠니까 당연히 다 그렇지. 그쵸. 근데 이제 뭐 너무 보기 안 좋아요라는 의견들도 있고 지금 뭐 롯데 선수단은 저렇게 또 강한 감독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날 롯데 선발 홍민기 선수가 5이닝 1실점 호투 펼쳤고요. 정현수, 김강현, 정철원을 기용하면서 7회까지는 또 완벽하게 잘 이어갔습니다. 근데 8회 위기에서 꺼낼 카드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이제 결과 이렇게 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제 마운드가 문제입니다. 지금 타선은 뭐 진짜 기관총보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마운드에 또 특히 이제 뭐 감보아 선수 이제 6월 MVP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홍민기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불펜 투수들이 날려먹는 경기 혹은 이제 뭐 박세웅 선수가 무너지는 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죠? 초반에 박세웅의 페이스 뭐 등판마다 승리 투수 뭐 따낼 정도로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는 박세웅 선수도 페이스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외국인 투수를 제외하면은 믿을 만한 선발진도 부족해요. 근데 그나마 이제 홍민기 선수가 뭐 어쨌든 막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막 잘 던져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시즌 초반과 같은 마운드 운영과 마운드의 페이스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나마 공격력이 초반부터 지금까지 부상자가 그렇게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면서 지금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마운드가 조금은 분발을 해야 되는 롯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기 끝나기 전에 정말 안 좋은 경기 하나 했습니다. 이 발판 삼아서 후반기 때는 달라진 이 투수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